1, 2, 3층에 사는 집주인 3명이 나란히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집들이 있는 땅은 집원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의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 새롭게 단장한 라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 등기부등본의 흠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서 이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만 잘 보면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에 절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등기 전문가입니다. 현직 법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태윤 법무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등기에는 우리가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만 담겨 있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하고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가장 대표적인데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소유권하고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 때문에 등기를 한번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뗐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저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게 뜨는데 저것 때문에 이상한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뭡니까 저게? 등기부상이 기입은 안 돼 있지만은 현재 등기관이 심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아,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 저렇게 워터마크로 뜨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등기부 첫 페이지에 어떤 신청 사건이 처리 중인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거래하는 사람한테 저게 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렇게 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만 설사 저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등기에. 네. 무려 5가지가 지금 등기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네. 일단 신탁 관련해서는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조심해야 되는 요소라서 제가 넣었던 거고요. 네. 일단은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4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정 지상권. 네. 지상권은 등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권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타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계약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는 지상권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게 물권에 대한 엄청난 제약인데 저기 등기에도 안 나타나고 어떻게 확인을 해요? 법정 지상권은 원래 그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로 있는데 나중에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일치하지 네. 않게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고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심을 하셔야 꼭 됩니다. 의심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어떤 서류상에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그 경매에 들어갔을 때 법정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근데 그럼 이런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뭔가요? 좀 불합리해도 보이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법정지상권은 일단 동일한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소유자가 만약에 건물을 타인에게 넘긴다. 네. 이러면은 그 타인에게 건물을 넘기면서 토지의 이용을 용인한 거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에 대해서 멸실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그렇죠. 말이 때문에 안 되죠. 그런 점 때문에 네.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묘 기지권 주로 이제 지방, 시골 이런 데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등기에는 없는 거네요. 네. 분묘기증권은 아주 특수한 지상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성묘 많이 가는데 성묘 가면은 그 묘의 봉분이 있죠. 네. 이 봉분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묘로 인해서 종종 피해를 보신 경우가 되게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로부터 선산을 물려받았어요.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주변 정비하다 보니까는 내가 모르는 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내 토지에 내가 모르는 묘니까 그러니까요. 함부로 그냥 이장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무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구매하는 토지에 엄청난 제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일단 토지주의 승낙으로 인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리고 원래는 내 토지 위에다가 내 묘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양도를 한 경우, 그리고 무단으로 묘를 설치를 했는데 20년간 점유를 한 경우. 네, 그런 경우 많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뭐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경우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이번 입법자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하는 이런 묘에 대해서는 그 장사법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3번 저는 저 유치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유치권이 뭐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그 비용에 대해서 네. 그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네. 대개 이제 건설 회사가 공사대금 못 받아서 일단 건축주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일단 거기를 점유해서 못 쓰게 하는 그런 걸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네. 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걸었었죠. 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네.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건축적인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한 시공사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네. 근데 저 유치권도 등기에는 안 드러나나요? 유치권은 등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려면 네. 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장 방문입니다. 네. 네. 현장에 가서 과연 적법한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유치권도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물건이 네.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치권이 이제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한번 가보시면 이건 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도 역시 당연히 등기 안 드러나죠. 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별도로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한은 네. 등기부상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열람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정보를 제공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 인터넷 등기소 가면 확정일자도 열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뭐 등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뭐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 관련 저건 뭡니까? 신탁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되는데 문제는 신탁 원부를 안 보시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신탁 원부요. 네. 등기부상에 수탁자가 기재가 돼 있고 그 밑에 신탁 원부 뭐 2022-제 몇 호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종종 위탁자가 실제 소유자는 나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데 실제로는 신탁원부를 보면 수탁자가 이런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자 말만 듣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큰일 나죠. 네. 예. 그러면 신탁 원부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신탁원부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열람을 하실 수 없고요. 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 가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등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이 확인할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걸 확인해도 정말 또 의외의 곳에서 사고가 나기도 해요. 자, 최근에 저희 KBS 춘천 방송국에서 이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한 동 1, 2, 3층에 사는 집주인 3명이 나란히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집들이 있는 땅은 집원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남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2002년 김모 씨에게 팔렸는데 연립주택 주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각각 6년에서 13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 연립주택이 준공된 건 1985년.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저거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등기에서 참 놓치기 쉬운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등기는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그리고 집합 건물. 그렇죠. 예,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보통 집합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런 집합 건물은 통상 그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지 임차권인지,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되게 아파트에 보면 지분 비율이 있잖아요. 네, 땅에 대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런 대지권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도 반드시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땅이 없는데 그걸 사버린 거네요. 예, 토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신 것이죠. 예. 사실 그래서 이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거예요. 저걸 사는 분들이. 그죠? 바로 이 등기에 나타나는 이 대지에 대한 비율? 네, 예. 토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권의 대지권의 종류나 대지권의 비율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토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토지부 등기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부동산 매매에서 또 중요한 게 이 건축물, 어차피 땅과 건물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등기에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들이나 이런 위반 건축물은 등기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위반 건축물 여부는 이제 구청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건축물 대장이죠. 네. 또한 그 토지 이용계 확인 같은 걸 통해서 이게 토지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제일 빠른 게 그 구청의 건축가 담당한테 전화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걸 절대로 아끼지 마시고 꼭 전화해서 확인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인지 그거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이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의 배신, 과연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